이번 시간에는 제18강 무형자산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형자산은 유형자산하고 똑같아요. 무형자산하고 똑같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아요. 무형자산의 개념, 사용할 목적으로 물리적 형태가 없는, 이 형태가 없는 부분 때문에 어, 유형자산하고 차이가 나는 거죠. 형태가 없기 때문에. 형태가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정의적인, 개념적인 면이 조금 더 들어가는데 그것이 아이덴티티라고 식별, 컨트롤이라고 통제, 미래 경제적 효익이라고 benefit, 이렇게 세 가지의 핵심 단어가 개념상 더 들어가게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아이덴티티, 사용할 목적으로 물리적 형태가 있는 하면 유형 자산의 개념이지만 무형 자산에는 식별, 통제, 효익, 아이덴티티, 식별, I죠, I, 컨트롤, 통제죠, 통제, 그 다음 benefit, 효익, 이렇게 외울 때는 그 우리 욕한다고 생각하고 외우시면 됩니다. 욕할 때 이렇게 욕하죠, 맞죠? 욕할 때 차마 말로는 못하겠고, 그래서 무형자산은 보이지 않으니까 뭐욕 나온다, 뭐 그런 식으로 암기하셔도 되겠죠. 무형자산은 ICB가 추가로 식별, 통제, 효익이 개념적 접근에 들어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대원가 매수 등에 의한 취득, 매입 시 들어간 매입 부대 비용은 매입가에 넣는다. 이 항상 나오는 말이죠, 맞죠? 크게 특이하지도 않습니다. 매입 시 들어간 매입 부대 비용은 매입가에 포함한다. 다음,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 일단은 우리가, 아이고, 음, 내부적으로 창출했다라는 말은 내부적으로 제조했다, 제작했다, 내부적으로 만들었다. 그런 내용입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은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로 나누죠. 연구 단계는 일명 제품화가 되기 전이고 개발 단계는 제품화가 된 것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연구 단계를 거쳐서 시간상 연구 단계를 거쳐서 이제 얘가 제품 생산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제품 단계로 격상되겠죠. 그래서 연구 단계에서는 연구비라는 비용으로 처리를 하고요. 연구비. 여기는 개발비라고 개발비라고 비로 끝났지만 비로 끝난 유일한 자산입니다. 비로 끝났지만 얘는 자산이에요. 자산. 개발비라는 계정 과목으로 자산 처리합니다. 다만 제품 단계에서도 모두 다 이렇게 자산 처리하지 못하 자산 처리 즉 모두 다 개발 단계에 있다고 해서 거기에 들어간 모든 것이 다 개발비라고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 몇 퍼센트 정도는 X 퍼센트 정도는 비용 처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연구원들의 급여를 개발비에 넣는데 연구원들의 급여가 꼭 이 연구에만 들어가지 않을 수가 있죠. 뭐 일부는 뭐 휴가도 갔다 올 수도 있고 또는 아팠을 수도 있고 또는 다른 일을 했을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일부 퍼센트를 비용 처리합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경상개발비다라고 합니다. 결론은 연구비는 비용이에요. 결론은 이렇게 되는 거죠. 경상개발비도 비용입니다. 그러나 개발비는 자산이 되는 겁니다. 이게 결론적으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잠깐만요. 뽀롱뽀롱 소리 나는데? 뽀롱뽀롱. 내가 뭐 했나?
어디서 나는 거지? 뽀롱뽀롱. 여러분들은 뽀롱뽀롱 소리 나요? 컴퓨터에만 나는가? 자, 그러면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용으로 처리, 비용으로 처리, 여기 적어놨네. 비용으로 처리, 얘는 자산으로 처리. 실제적으로 우리 프로그램에는 이 두 개를 하나의 계정 과목으로 씁니다. 걔 이름이 뭐냐면 경상연구개발비. 해놨죠? 경상연구개발비라고 하고, 그 다음, 개발비는 B로 끝난 유일한 자산입니다. B로 끝난 유일한 자산. 다시, 개발비는 자산입니다. 개발비는 자산. B로 끝난 유일한 자산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별표 좀 해주세요. 별표. 참 잘 나오는 문구 중에 하나입니다. 연구 단계에서 이미 비용 처리한 것은,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아까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격상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연구비라고 비용 처리했어요. 비용 처리했는데 나중에 이제 개발비로 격상된 거죠. 제품 단계가 돼서. 그럼 얘를 여기에 포함시킬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못한다 이야기죠. 못한다. 연구 단계에서 이미 비용 처리한 것은 개발비로 계상할 수 없다가 정답입니다. 연구 단계에서 이미 비용 처리한 것은 개발비로 계상할 수 없다.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또 하나 더 보는 게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은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는가?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뭐죠? 자산으로 인식 가능하니까 지금 이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은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는가? 할 수 있다가 정답이죠. 할 수 있다가 정답입니다. 할 수 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정리하면 이 부분 별표입니다. 정말 자주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연구 단계에서 이미 비용 처리한 것은 다시 개발비로 업그레이드 못합니다. 그냥 그대로 비용 처리한 대로 놔둔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자, 무형자산의 종류입니다. 아까 제가 이렇게 했던 얘기 기억나죠?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은 인식할 수 있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 베이스를 갖고 가야 돼요.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은 인식할 수 있다. 인식할 수 있다. 이렇게 가셔야 되고, 무형자산의 종류에는 일단 영업권이 있습니다. 영업권. 영업권의 뜻은 유리한 위치, 우수한 경영, 좋은 기업 이미지 등으로 다른 기업보다 더 많은 수익을 얻을 경우에 그 초과 수익을 자본의 가치로 환원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산에 있는 기업, 예를 들어서 슈퍼마켓보다 당연히 도시에 있는 슈퍼마켓이 더 매출이 높겠죠. 그것을 이제 유리한 위치. 좋은 기업 이미지 하면 뭐 생각나는 거 뭐 있어요? 브랜드죠, 브랜드. 프랜차이즈. 좋은 기업 이미지. 우수한 경력. 그런 것들의, 어, 그런 것들을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을 영어권이라고 한다. 다만, 영어권은 이런 정의가 시험에 나오진 않아요. 영어권은 얘가 시험에 나옵니다. 예를 하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전제로 한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을 인식할 수 있다가 원칙인데 얘는 인식하지 않아요. 얘는 표현을 이렇게 해놨죠. 어떠한 경우든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어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시험이 얘가 나옵니다. 얘가. 이게 영어권을 영어 찾아보면 goodwill이라고 합니다. goodwill. 물론 이제 조합된 단어는 아니겠지만 will이라는 것이 의지죠. 좋은 의지, 좋은 의미, 하여튼
내가 스스로 우리 회사가 유리한 위치에 있고 우수한 경영이고 내가 스스로 좋은 기업 이미지다라는 거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돈 주고 산 영어권은 인정해요.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의 자본, 뭐라고 하죠? 보이는, 액면적으로 보이는 가치가 1,000만 원짜리인데 내가 얘를 얼마 주고 샀냐면 예를 들어서 1억 주고 샀다. 그럼 9천만 원어치가 이 회사의 영어권일 수가 있는 거죠. 돈 주고 사는 영어권은 인정해요. 내가 스스로, 내가 스스로 내부적으로 창출하는 영어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내가 스스로 우리 회사의 영어권을 만든 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장부상 불인정. 그러나 유상으로 돈 주고 산 영어권은 인정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무형자산의 종류, 산업재산권입니다. 산업재산권. 우리 일명 특허권이라고 하죠. 똑같은 말이다 보시면 돼요. 우리가 나중에 회사에 들어가서 보면 산업재산권이라는 말이나 특허권이라는 말이나 똑같다. 그러니까 개정 과목은 하나밖에 안 떠요. 산업재산권이 뜰 수도 있고 특허권이 뜰 수도 있고 실용신안권, 사용할 수 있는 권리, 디자인권, 그 디자인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제가 우리 회사 마크를 예를 들어서 사과로 마크를 걸고 한 입 베어 먹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요거 하면 우리는 또 애플, 맞죠? 애플 디자인, 상표권이나 디자인권이나 비슷하니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건 상표권이 맞죠? 상표권. 디자인은 옷 디자인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안드로이드는 뭘 형성화시킨 거죠? 안드로이드는 바퀴벌레인가? 모르겠습니다. 애플은 사과 확실한데 안드로이드는 뭘 형성하신 거지?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연구 중이던 신제품의 개발이 완료되었기에 특허청에 등록하여 특허권을 취득하고 그래서 이거를 특허권이라고 써도 되고 만약에 이제 우리가 입력할 때 연습하는데 특허권이라고 안 뜨면 산업재산권이라고 써도 돼요. 똑같은 말이다 이 말이에요. 시험에는 실용신안권부터 상표권은 시험에 안 나옵니다. 간혹 문제에서 돈 문제에 하나여 얘를 상표권으로 쓰시오 이런 말을 하면 상표권 쓰면 되는데 그런 말 안 나오면 통상적으로 특허권도 답이고 산업재산권도 답이고 둘 다 입력은 안 돼요. 둘 다 입력은 무슨 이야기냐면 특허권이 있을 때는 산업재산권이 검색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이다. 현금은 아우 정답은 이렇게 쓰면 되겠죠. 둘 다 된다 이 뜻입니다. 둘 다 된다. 무형자산의 종류, B로 끝난 유일한 자산, 기억. B로 끝나면 통상적 비용인데, B로 끝나면 통상적 비용인데, 개발비는 자산이다. 아까 우리 연구 단계에서 연구비, 개발 단계에서 제품 단계에서 개발비, 그 이야기입니다. 설명했던 부분이니까. 신제품의 개발을 위해 연구용 기자재 구입비 현금으로 지급하다. 자산 처리하시오. 답은 개발비. 비용 처리하시오. 연구 경상 개발비. 이렇게 답이 되겠죠? 따로 라이센스는 우리 뭐 포토샵이나 한글 같은 거 사면 그 붙는 라이센스 그런 것도 되고 그런 것들도 다른 말로 소프트웨어라죠. 소프트웨어. 프랜차이즈, CU 뭐 이런 거. 저작권, 음악 하는 사람들이 저작권을 많이 가지고 있죠. 도끼, 맞죠? 도끼 이런 거. 또 뭐지? 뭐 옛날로 치면 서태지와 아이들 저작권으로 돈을 많이 이제 버는 분들이 우리 알려진 게 음반 하시는 분들 임차 권리금 임차를 해서 생기는 권리 제가 여기에
돈을 임차를 하면 이제 빌리면 거기서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 임차 권리금, 광업권, 땅을 팔 수 있는 땅을 파가지고 생기는 광물을 채취하는 그런 권리. 그럼 아마 인터넷 뒤져보면 뭐 나오겠지만 내 땅이라고 해서 내 땅에 나오는 광물이 다 내 것이 아닙니다. 광업권을 가진 사람이 파야 그것이 자기 것이 되죠. 특히 석유는 그렇죠. 특히 석유는 어, 국가 것이 되죠. 국가권. 어권. 부사 뭐야 중국하고 우리나라 배하고 막 싸우죠. 싸우는 이유가 어권 때문에 싸우는 거죠. 어권 때문에. 음. 시험에 안 나오는 부분이고 시험에는 소프트웨어 정도 소프트웨어 정도 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업무 전산화를 위하여 전화세무회계 프로그램을 현금 주고 구입하였던 현금 아웃 프로그램을 뭐라고 한다? 소프트웨어라고 하죠. 소프트웨어. 근데 소프트웨어가 두 가지 형식이에요. 돈 주고 사는 경우도 있고 또는 1년 단위로 빌리는 경우가 있어요. 빌릴 때는 임차료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임차료. 빌릴 때는 임차료. 너무 소프트웨어가 자주 업그레이드가 돼. 그래서 내가 사는 것보다는 대여하는 쪽으로 할 거야. 복사기도 마찬가지예요. 복사기를 사게 되면 기쁨. 근데 복사기도 통상적으로 손이 많이 가는 기계 중에 하나죠. 고장이 많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관리를 막기 위해서 그냥 사는 것보다는 빌리는 게 좋을 것 같아. 임차료. 음. 근데 수수료 비용이라고 쓰기도 하겠죠. 수수료 비용. 그에 대해서 내가 사용 비용을 준다. 우리 세콤 이런 것들은 수수료 비용 이렇게 처리를 합니다. 무형자산의 감가상각은 직접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직접법. 그래서 직접 아웃시키는 거죠. 개발비로. 간접법은 감가상각 누계액을 쓰는 것이고 직접법은 바로 개발비로 아웃시키는 겁니다. 잠시만요. 여기 잠깐만 여기 뭐 있지? 어. 음, 무형자산 상각비는 그냥 일반적인 감가상각비랑 똑같아요. 일반적인 감가상각비랑 똑같은데 무형자산에 관해서만 무형자산 상각비라는 개념 과목을 씁니다. 또는 무형 고정상각 이렇게 쓰기도 해요. 우리가 사용하는 프로그램에는 뭐라고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내가 뭐 하는 좀 검색 좀 나중에 좀 한번 해보려고 잠깐 메모 좀 했습니다. 우리가 쓰는 무형자산 상각비 프로그램에 따라 조금씩 이름은 달라요. 조금씩 다른데 우리는 이제 뭘 쓰는지 볼게요. 무형 엔터. 여기는 무형자산 상각비 그대로 쓰네요. 무형자산 상각비. 어떠한 프로그램에는 무형 고정 자산 상각비, 어떤 프로그램은 무형 고정 상각비 이렇게 자산 대신 고정으로 쓰는 그런 프로그램 또 있습니다. 직접법을 쓰게 되면 금액이 바로 아웃돼 버리죠. 100만 원이던 것이 바로 80만 원 돼버리는 거 이런 모습을 띠게 됩니다. 자, 이거는 아주 잘 나오는 문구 중에 하나예요. 별표. 합리적인 상각 방법을 정할 수 없는 경우죠. 합리적인 상각 방법을 정할 수 있다면 그거 쓰면 돼요. 합리적인 감가상각 방법을 정할 수 있다면 그것을 쓰면 되고 합리적인 감가상각 방법을 정할 수 없을 때는 정의법이 있습니다. 정의법. 오답으로 뭐 정률법 이렇게 나오면 오답이 되는 거죠. 여기도 별표. 여기보다는 요 밑에 거 별표. 요 밑에 거 요거에 대한 이야기를 위에 걸 보고 나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는
법령이나 계약에 의하여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20년을 초과할 수 없고 잔존 가치는 없는 것으로 한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무형자산의 내용 연수는 법령이나 계약에 의하여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라는 말은 결론적으로는 법령이나 계약에 의한 경우에는 20년을 초과할 수 있다라는 거죠. 시험에 이 말이 나와요. 다른 말로는 법령이나 계약에 의하여 정하여진 경우에는 20년을 초과할 수 있다가 정답이 되는 거죠. 20년을 초과할 수 있다가 정답이 되는 거죠. 잔존 가치는 없는 것으로 한다.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물리적 형태가 없다 식별 아까 했던 아이덴터티 기업이 통제하고 있어야 된다 컨트롤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는 비화폐성 자산이다 베너핏 그래서 ICB를 이뤄내죠. 비화폐성이라는 말은 우리가 크게 포인트 안 가지셔도 돼요. 비화폐성이라는 말은 목적이 돈이 아니라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무형자산은 판매를 위한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비화폐성 자산이라고 합니다. 정답은 3번인데, 무형자산에는 어권, 보통 무형자산이 권으로 잘 끝나죠. 산업재산권, 영업권 등이 있다. 선수금은 붙이죠. 근데 이제 3번 같은 문제가 조금 못하겠어 하시는 분은 여기 있죠. 계정 과목 및 적유 등록. 여기 클릭하고 지금처럼 문제가 여기 무형자산 여기를 클릭하면 이렇게 클릭하면 무형자산만 쫙 깔리죠. 쫙 깔리죠. 대부분 뭘로 끝났죠? 권으로 끝난 것이 보여집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권으로 끝나는 것들. 물론 소프트웨어 이런 것도 있지만 여기 조금 유의하게 보세요. 전세권은 권으로 끝났는데 무형자산이 아니죠. 얘는 기타 비유동자산이죠. 기타 비유동자산. 정답은 3번입니다. 무형자산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생각 방법을 정할 수 없는 경우 이제 아주 잘 나오는 문제입니다. 어떤 생각 방법을 사용한다? 그렇죠. 정액법을 사용한다. 합리적인 방법을 생각 방법을 정할 수 있을 때는 다른 거 써도 되는데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액법을 쓴다. 눈 밑에 뭐가 났는지 여기가 부어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쉬는 시간에 한번 봐야 되겠어. 자, 무형자산과 관련한 다음의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 나는 기본적으로 시험 칠 때 이런 거 체크합니다. 아닌 것, 인 것, 아닌 것, 인 것. 무형자산으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식별, 아까 또 나왔죠? 무형자산은 기업이 그 무형자산에 대한 미래 경제적 효익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컨트롤 이렇게 효익이라는 말도 또 나왔네. 원래 우리가 말하는 효익은 효익의 유입을 의미하는 거니까 사실은 여기는 이제 핵심 단어는 아니었어요. 예, 다시 3번과 4번을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 3번은 영어권을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어권을 못 쓰는 이유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놓은 거죠.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어권은 그 이유는 왜 못 인식하냐면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고 두 번째는
기업이 통제하고 있는 식별 가능한 자원도 아니기 때문에 저절로 만들어진 자산이라는 뜻이죠. 맞죠?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다라는 영업권을 인식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고 정답은 4번이죠. 아까 이야기했던시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은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다만 영어권만 인식할 수 없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답은 4번. 자,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시간 조금 드릴 테니까 읽어보세요. 자, 4번 무형자산으로 개상이라는 말은 기록할 수 없는 거, 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합병 등으로 유상으로 취득한 영어권은 당연하게 넣어야 되죠. 연구 단계에서의 연구비는 비용 처리해야 되죠. 비용. 정답은 2번입니다. 일정한 광구에서 보존하는 광물을 독점적 배타적으로 채굴하여 이 광업권이죠. 광업권은 무형자산으로 기록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산권도 기록할 수가 있죠.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제 18번째 무형자산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뿅.